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질문을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당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면, 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면서 내가 차트 공부를 게을리했구나 반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어느 특정 종목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차트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고 그 과정이 이해가 돼야지만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 과정이 다음번에 일어날 과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라는 통계를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만 더 넣도록 할게요. 지표 설정에다가 여기에다가 가격 이동을 또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LS 증권이라서 제가 이거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240, 4, 480.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변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굵게 바꾸고, 480도 곱게 바꾸고, 색깔을 보라색, 최대한 가까운 색깔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간이든지 간에 이 이평선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1년 평균선은 1년 가격, 2년 평균선은 2년 가격,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1년 평균 가격과 2년 평균 가격은 오르는 속도나 떨어지는 속도나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평균 값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이 장기 이평선이 꺾이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하방으로 갔을 때 장기 이평선은 꺾이게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꺾이고 있는 종목들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 돌파 매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똑바로 차트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거는 단기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까지도 저는 단기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이평선 공부하는데 모든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진입 타점과 좋은 엑시트 타점을 찾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구간을 보면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5일선, 21선, 61선 모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장대 양봉이 솟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보지 못하면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캔들은요 세력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캔들만 보고 양봉이니 음봉이니 하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고 자 5일선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도 마찬가지인 게 5일선은 캔들 5개만 5개 종가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오르고 내리고가 확실하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평선이 모여 있는 타점이 왜 그 매수 타점인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평선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함이 크게 변동이 없는 그 타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타점에서도 큰 변동폭이 없었고 장기적인 그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큰 변동폭이 없었을 때 이런 구간에 이평선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회사가 그만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이 왜 저점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저희 회원들은 다 강의를 들어서 아는 부분이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답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차트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가 떨어져서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앞에 있는 이런 지지 라인이 나왔다 그러면 요 지지 라인 믿고 다음번에 진입을 해서 그 다음번에 올라갔을 때도 여기에서 분할 익절 그 다음에 요까지 보는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평선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이평선 지금 차트에서 캔들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평선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보실 때는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똑바로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매집 라인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여기까지 다 봐야 되겠죠. 제가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제가 LS 증권 툴이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정도의 매집 구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폭이 같은 원을 하나 그 사각형을 비슷한 걸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다 똑같진 않아요. 자, 이 정도의 폭이라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 상승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승폭이 요만큼의 상승폭은 원래 생길 수 있는 이 세력, 이 주가가 흐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만한 상승폭인 것이고 이런 구간들이 절대로 좋은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칭 이론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평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 의미도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LS증권이 좀 서투르긴 하지만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툴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구간이 왔을 때 요만큼이 매집 라인이면 그대로 이동을 해서 다음번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요런 구간까지만 일반적인 것이다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요 상승했을 때 요런 구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구간들이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된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뭐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다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이평선 안 보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다른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있는데 제가 다 오픈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구간이 된다 그러면 요 구간만큼 요 상승폭을 가지고 그 다음 상승폭도 요 정도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상승폭도 요 정도 예측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요만큼의 상승폭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요만큼 또 올라가고 또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올라갈 때도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눌렀다 가는 구간들이 있으면 눌렀다 가는 구간까지가 개미 털고 가는 거라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다음 구간의 상승폭을 요 정도 잡아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평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때도 이 주식 공부를 할 때도 이평선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르고 내리고가 더디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져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을 바닥에서 사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닥에서 사라고 하면 안 사요. 예, 바닥에서 사라고 하면 안 사고 꼭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보고 나중에 물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주가가 올라가도 얘네들이 바닥 잡아주고 올라가는데 이 정도의 폭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 폭을 안 따라가고 있네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이 어떤 기준에서 매집봉이 생기고 그 매집 구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이긴 하는데요. 이재명 테마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차트를 제대로 요거구나. 버튼이 나왔군요. 자, 요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주가가 이런 구간에 지금 잔잔해 보이지만 뒤에 올라 있는 게 너무 크게 올라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잔잔해 보이는 건데요. 그 전에도 예전에도 본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찍고 매집봉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또 매집봉이 나오고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매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봉을 매집하는 구간과 매집봉을 구하는 것들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여기 양봉이 여기까지가 마무리됐고 여긴 다 음봉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양봉 나온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가 양봉 매직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 주가 올라가면 그대로 이만큼 올라가겠지 하고 보면 대략 맞아요. 네,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올라오겠지라고 해갖고 보면은 요 구간까지 올라온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매매하실 때도 보면은 이평선 모여 있을 때 조용할 때 사야 된다. 자, 이평선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완전히 멀어진 상태. 자, 이럴 때 개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증권 TV 보고 뭐 보고 유튜브 보고 해갖고 뜨거운 종목에 달라들어서 여러분들 매매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내가 다른 개미들과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개미들과 똑같은 그런 말로를 겪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매직 구간을 구해야 되고 상승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요 매직 구간이 지나면요. 다음번에 요 더 큰 매직 구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저점 찍은 것도 세력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세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매직 구간을 이만큼을 잡는 거예요. 이만큼 잡고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니처럼 요만큼 잡으면 다음번에 요만큼밖에 못 먹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다가 이만큼을 못 먹으니까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를 끝까지 다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목표가 차트로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차트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급등주를 가지고 공략을 했을 때 9번 이기고 마지막에 한 번을 지면요 모든 것이 리셋이 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9번 이기면요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드가 늘어나요. 근데 그 9번에서 10번째 도전이 그 이때까지 쌓아 올린 모든 시드를 걸었을 때 한 번 무너지게 되면요 굉장한 손해를 끼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00원 놓고 100원 따고, 그 다음에 또 100원 땄으니까 200원 놓고 400원 따고, 400원 놓고 800원 따고, 800원 넣고 또 1600원 따고, 자, 이제 1600원 됐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더 투자금을 늘려서 2000원 넣고 4000원 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요, 여러분들 10,000원 넣고 5000원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이평선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또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그 본인 기준을 잘 잡으시면요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DB 하이텍 이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요 5만 원 근처 왔던 거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테슬라 관련주로 뽑혀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요 물량을 회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주가를 조정을 주겠죠.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저점일 때는 죽어도 안 삽니다. 죽어도 안 사고 본전을 줘도 안 나가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이때 손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도 볼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장기평선은 위에 있지만 이평선이 쫙 모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평선이 양봉 하나 장대 양봉 뜨면요 5일선, 21선, 뭐 단기 이평선은 다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균이 왕창 오른단 말이에요. 하루에 2%, 3%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다가 갑자기 상한가 한번 쳐버리면 30%니까 그 평균을 전부 다 죄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평선이 고개를 쳐든다 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평선이 고개를 쳐드는지 안 쳐드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얘가 종가로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평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한가 친 이후에도 주가가 장대 양봉 띄운 이후에도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나머지 이평선들이 죄다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차트 이평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평선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평선 가지고 여기에서 샀어야 된다, 저기에서 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현혹되기 쉬운데요.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아, 이런 부분들이 매수 타점이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만나게 됐을 때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 아,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종목들에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몰빵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평선 이격도가 벌어진다. 맨날 주식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평선 이격도가 벌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장 라인 설치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그 선을 한번 보려고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차트를 데이터 블록이 이건 아니고, 예, 이게 제가 이게 증권사가 바뀌어갖고 요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아마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가 있을 거예요. 예. 갖고 뭐 목표가 차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목표가 차트 설치를 하면 다 보이죠. 그래서 목표가 차트를 설정을 해 놓으면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고, 이평선들도 설치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건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입 타점이 어디든지 간에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매매 기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을 잡는 기술, 바닥에서 무손실로 농사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해놓고 나서 시간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그 시간적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언제 팔아야 될지라는 고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을 따라간다고 바쁜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 모비데이즈 이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비데이즈 이런 종목을 본다고 하면, 이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1월 달에 리딩 나가고 바로 튀어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올라가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이고, 어저께 무거운 자리에 대한 그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해드린 부분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통계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통계로 이거를 단순히 내가 어느 종목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혼자 막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에 의해서 호재가 있으면 어디까지 올리더라, 이런 것들이 주식 상승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안 한다, 공부하라 안 하라,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오르더라도 어떻게 오르고 어느 때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순 먹는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통해서, 회원분들 텔레그램 통해서 나갔던 종목들도 보면 매수가가, 추천 매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절하고 종료했던 종목이지만 추천 매수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사시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어느 종목에서 호재가 나온 종목, 내 종목이 막 뉴스에서 시끄럽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평선 공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천장 라인에서 못 오른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터져도 천장 라인 뚫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삼천전자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천장 라인에서 이런 구간들이 오면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고, 중간에 이런 매집봉이 나올 때도 어디까지 올라오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다음번에 돌파할 때는 어디까지 매집봉이 나옵니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기도 편하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바닥에 사놓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사업적으로 주식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회비 받는 것은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이 사업은요, 그만큼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왜? 죄다 뭐 5만 가지 기법 다 풀어버리고 뭐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하고, 또 주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개미들 왕창 유입시켜서 설거지 시키고 이런 것들 계속 하잖아요. TV에 나온다고 전문가? 나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예. 저 그 사람들 안 믿고요. 주식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막 이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그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이거를 갖다가 알려드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 공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막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 목표가 차트를 완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러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무작정 따라해야 돼요. 무작정 따라하고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반복 시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차트를 딱 보면 여기가 죽는 자리고 어느가 사면 안 되는 자리고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이는 부분이죠. 그 모든 과정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거고, 차트만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심적인 공부,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병행하시면서 차트도 잘 볼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굳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다른 개미들이 하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됨으로써 다른 개미들과 결이 다르게, 누구는 주가 올라갔고 여기서 상따를 했는데 뭐 1억을 들어갔어요, 2억을 들어갔어요, 저는 앞으로 이 종목이 뭐 30만 원 갈 거라고 봅니다, 이딴 소리를 짓거려도 여러분들은 평단가가 낮게 유지해서 남들은 산다 만다 할 때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평선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뭐 이평선에 대해서도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평선요,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캔들 몇 개만 만들어내면 무조건 단기 이평선은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타쟁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평선이 모여있다, 장기 이평이고 단기 이평이고 다 모여있다라는 것은 등락폭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안 들러붙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차트에 목표가 차트가 없는 분들도 이평선만 보고 천장 라인만 설치를 해가지고 보면서 이런 자리구나라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시는 것들이 좋은 여러분들의 영양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